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코너 킥이죠.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여러가지 명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10가지의 명대사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에 11번째 명대사부터 알아보죠. 11번째 명대사는 バロア犯人を推理で追い詰めてみすみす自殺させちまう探偵は殺人者と変わんねえよ。 이 대사는 명가연속 살인사건에서 나온 대사로 코난이 하인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코난은 월광이라는 사건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뒤 범인이 자살하는 걸 막지 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냉철해지는 코난이지만 범인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충격은 크게 다가왔고 이후로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범인이 있다면 절대 혼자 놔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인성과 함께 어떤 대저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하게 됐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만약 모든 범행이 밝혀지면 자살할 것 같다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난은 범인이 자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없애버렸고 하인성과 사건을 전부 해결했더니 범인은 진짜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난은 범인이 자살할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살에 이용될 가솔린을 없앤 상태였습니다. 하인성은 코난에게 범인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쩌면 자살하는 게 낫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코난은 추리로 범인을 몰아붙이고 나서 자살할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탐정은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말을 하게 됐죠. 이 대사야말로 그저 완벽한 주인공인 줄 알았던 남도일이 사건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던 말이었죠. 다음 12번째 명대사는 그래요, 분명히 이대로 숨어 살면 경찰의 눈을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부인, 당신은 자식을 평생토록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할 생각이신가요? 라는 대사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코난 초반에 나왔던 명대사로 코난과 탐정단 친구들이 어떤 수수께끼의 집을 탐험하겠답시고 들어갔다가 그 집에 있는 지하실에서 만난 모자한테 했던 말입니다. 원래 그 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막말하는 아버지한테 화나서 홧김에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광경을 목격해버렸고 남편이 죽은 건 슬프긴 하지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강도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걸로 위장하고는 아들을 지하실에 놔두고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숨겨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모습이 꿈에서 나올 정도로 죄책감에 빠져있었고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만 버티자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코난은 어머니에게 아들이 죄값을 받게 하고 그의 죄책감을 덜게 하는 게 맞다고 설득을 하게 되죠.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살인 같은 큰 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애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홧김에 심한 말을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홧김에 말을 해버리면 사과하기가 좀 애매해서 상대방이 잊을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잊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해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조금은 덜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겪은 고통을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의 죄책감만 덜기 위해 무지성 사과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13번째 명대사는 推理に勝った負けたも上も下もねえよ。真実はいつもたった一つしかねえんだからな。 이 대사는 도일이와 인성이가 처음으로 사건을 같이 해결한 뒤 도일이가 한 대사입니다. 이때 인성이는 도일을 찾기 위해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 감기에 걸린 코난과 같이 사건을 해결하게 됐죠. 인성이와 도일이는 같은 사건에서 다른 추리를 하게 됐고 코난이 상태가 안 좋은 바람에 인성이가 추리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추리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코난이 잠시 도일이 모드로 변신해가지고 모두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추리를 말하기 시작했고 도일이의 추리로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이번 추리는 네가 이겼다 남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도일이는 추리에는 이기고 지는 게 없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이기 때문이지 라는 명대사를 하게 되죠. 이 말을 하자 인성이는 자신이 너무 승부에 집착해서 이상한 추리를 해버렸다고 인정했고 이날 이후로는 코난과 함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올바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제나 하나 라는 말은 극장판 오프닝의 시그니처 대사가 되기도 했죠. 14번째 명대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네가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지. 뭐든지 충실히 비추는 이 거울조차도 진실된 모습을 비추진 않으니까 말이야. 이건 어떤 폐쇄되기 직전인 극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장미가 코난에게 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대사이긴 하지만 탐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코난이지만 자신이 가장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란 걸 꿰뚫는 대사이기도 하고 그 뒷말인 거울도 진실된 모습을 비추지 않는단 말도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명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거울을 봤을 때는 존잘남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개쌉 존모습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울로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 실제로는 범죄자일 수도 있듯이 겉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시각에 너무나 의존해서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지만 너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5번째 명대사는 바보. 중요한 건 그 지식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지금 넌 나한테 최고의 응급처치를 해줬어. 고마워, 도와줘서. 이건 장미가 부상을 당하니까 세모가 코난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장미의 발목을 치료해주고 나서 장미가 해준 말입니다. 세모는 장미의 발목을 치료해주며 신나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설명했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건 코난이 가르쳐준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며 코난이 진짜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조금 시무룩해집니다. 그러자 장미는 지금 나를 치료해주고 있는 건 너한테 이 사실을 가르쳐준 코난이 아니라 세모 너다 라고 말하면서 세모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아마 공부를 할 때라던가 예체능이라면 운동을 혹은 악기를 다룰 때 모르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보고 나서 해결이 되면 그 순간
순간은 기뻤다가도 이게 내가 해결한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울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해결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도움받은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서 마지막엔 성공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지식이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곳에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16번째 명대사는 알 리가 없지.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살인자의 기분 따윈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이 대사는 유명한이 동창회에 갔다가 동창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동창이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인한 건지 아냐고 연병을 하니까 유명한이 업어치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며 거리를 배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던 간에 한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저마다의 사연으로 살인이란 것을 정당화시키는 무서운 사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17번째 명대사는 미안하다. 상대가 너이기 때문에 지금 너의 부탁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 나의 친구인 네가 괴롭고 슬픈 기억 속에서 평생 지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은 유명한이 소꿉친구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명한의 소꿉친구의 아버지가 어떤 남자를 살해하게 됐고 유명한은 코난보다 먼저 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꿉친구를 따로 어느 방에 부른 뒤 자신의 추리를 말해줬고 범인이 소꿉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해줬죠. 그리고는 너가 설득해서 아버지를 자백하게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꿉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유명한 너의 소꿉친구인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유명한은 그 말을 듣고 내 소중한 소꿉친구인 너를 위해서라도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며 만약 내가 이 사건을 눈 감아준다면 넌 아마 평생을 죄책감과 싸우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앞서 지하실에서 아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10년의 세월을 지하실에서 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겹쳐 보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 세월을 죄책감과 싸워왔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백을 하게 됐죠. 만약 이때 유명한이 소꿉친구를 위해서 눈을 감아줬다면 지하실의 모자와 같은 비극적인 삶이 한 번 더 반복됐을 것 같네요. 18번째 명대사는 ハッピーバースデー新一だってもう言えないかもしれないから 이 대사는 일기 극장판 시한장치 마철루라는 극장판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때 미란이는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지는 건물에 갇히게 됐고 문 너머에 있는 도일이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도일이에게 전했던 말입니다. 이때 미란이가 했던 말도 명대사이지만 이 대사 다음에 했던 도일이가 한 말도 명대사였죠. 19번째 명대사는 心配すんな。おめえが切り終わるまでずーっとここにいてやっからよ。死ぬ時は一緒だぜ。 이건 역시 일기 극장판 시한장치 마철로라는 극장판에서 나온 대사로 폭탄을 해제하기 위해 마지막 선 하나를 잘라야 하는 순간에 도일이가 미란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함께 있자는 말은 도일이의 생일이라 생일을 축하해주는 미란이에게 태어난 순간 달랐지만 죽는 건 함께다 라고 말해서 의미가 엄청 깊은 대사였습니다. 뭔가 대본 쓰면서도 좀 소름이 돋네요. 20번째 명대사는 기분이 어때? 이제 만족하나? 남을 다치게 만들어서 기분 좋으냐고 묻고 있잖아. 당신은 운전 습관이 나쁜 젊은 여자들에게 경고한답시고 이런 짓을 했나 본데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차에 짐만 실으러 갔던 고등학생일 뿐이야. 당신이 한 행동은 정의를 위한 것도 죽은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그냥 홧김에 저지른 범죄일 뿐이다. 자기 고집만 믿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걸 정말 모른다는 거야. 이 대사는 반장님이 모자를 벗지 않는 이유가 밝혀진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던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범인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운전을 한 여자 때문에 아들이 죽어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운전하던 여자들만 골라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 딴에는 운전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평범한 여고생인 보라를 해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반장님이 범인에게 일간을 날렸던 명대사였습니다. 요즘 들어 인터넷을 보면 되도 않는 정의를 말하며 별거 아닌 일로 사람들을 저격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들 딴에는 지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정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치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했던 말처럼 인터넷에서 이렇게 되도 않는 이유로 누군가를 헐뜯는 거는 그저 자신들의 분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도 딱 이렇게 20가지의 명대사만 알아보도록 하죠. 정말 코난의 연재가 많이 길어서 그런지 캐릭터들이 했던 명대사도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코난에 나온 명대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앞으로의 영상도 더 기대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영상 항상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